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진단키트 종목군들 다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뭐 수젠텍뿐만 아니라 시젠, 엑세스바이오,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엑바도 이따가 영상 찍겠지만 뭐 요거나 뭐 이제 또 뭐 있죠, 랩지도 올랐고 DNA도 올랐어요. 거의 다 올랐습니다. 오늘 다 많이 올라서 어 좀 특집을 찍은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도 많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단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흐름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진단이 정말 끝이었다라면은 오늘 수급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얘기들이 많지만 뭐 전반적으로 진단 키트들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괜히 오르진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2천억 원대로 떨어져서 조금 슬펐는데 다시 3천억 원대에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 오늘 또 이제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수젠텍 있었죠. 오늘 요거 정리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3시 반에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좀 해놨어요. 녹화를 좀 해놔서 좀 이렇게 보고 정리하고 하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뭐, 저는 오늘 많은 얘기를 정말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그 영상을 보고 좀 느꼈던 거는 좀 많겠지만,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 좀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적인 부분 좀 안 좋긴 한데, 그건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제 이틀에 걸쳐서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EDGC도 하고, 뭐 PCL도 하고 좀 많은 기업들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전부 다 챙겨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수젠텍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걸 봤고요. 이제 수젠텍은 또 재방이 안 된다고 해서 열심히 좀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재방도 되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또 한 번씩 보고 영상을 좀 업로드를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작업을 해서 또 이제 업로드를 또 진행을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이번 이제 손미진 대표가 얘기한 걸로 좀 보면은 일단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WHO보다는 이제 FDA가 좀 주도를 했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FDA 이제 진단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EUA가 열렸다라는 표현은 이제 FDA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즉 뭐냐? 요렇게 하면은 너네 승인해줄게 라고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이제 기업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요때 중앙체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듣고 뭐야 그럼 뭐 진행한 건가 싶어서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가이드라인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홈키트가 결과적으로 12월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모든 진단 가능한 것들이 시장에 이제 액세스가 됐다라고 손미진 대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 법한 것들은 다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젠텍은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항체 같은 경우 분자 진단에 플러스 알파로 붙여서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 항체 뭐 항원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얘도 뭐 조금 있다가 뭐 또 언급을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벨리노랩부터 시작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홈테스트가 이게 사실은 슈얼리 스마트라고 해서 엑스프라이즈에서 진행하던 그런 이 그 제품입니다. 요거 관련돼서도 제가 정말 많이 주담이랑 얘기를 하고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공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젠텍 PPT에서 본 걸로 치면은 이제 미국 FDA EUA를 승을 받은 분자진단 회사는 200여 개가 되고, FDA EUA 이제 항체 같은 경우는 20여 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자 제한을 좀 하고 있죠.
제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흐름은 분자 진단은 항상 절반 이상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가 먼저였느냐, 이제 항원이 뭐였느냐인데, 항체가 먼저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항원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월 말에 신청한 이제 항원 FDA EUA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좀 변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도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인플루엔자처럼 로컬 형식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주담 통화 영상 찍었을 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 병원들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백신을 맞을 건지 아니면 치료제를 맞을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진단은 필수다. 진단은 백신이든 치료제이든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체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간단하게 뭐 항체는 좀 자세하게 적었는데 뭐 나머지는 어차피 좀 아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만 그냥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자료가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이거 다 정리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항체 신속 진단 같은 경우는 최초의 FDA 승인을 받았죠. 우리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항체 쪽으로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인허가 전부 다 갖고 있고 국내에도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항체 시장이 다시 롤백이 되면은 대장은 수제인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항체로 만약에 다시 좀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이제 백신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이제 뭐 중항체가 엄밀히 말하면 중항체가 맞기는 한데 결국에는 항체 쪽으로도 다시 좀 시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R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붙이는 이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아예 안 해볼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민감도 특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WHO도 이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기업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WHO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날라간 종목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거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의 경우 WH보다는 FDA가 주도했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식약처 수출 허가, 이거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유럽 허가, 러시아, 브라질 허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FDA, EUA랑 국내 인허가 인데, 사실 이거가 좀 팩트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주담이랑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번에 이제 며칠도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항원 같은 경우는 아직 식약처 안 하는 그 이제 FDA, EUA 쪽으로 좀 시중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내 인허가 진행 중이라는 건 결국엔 식약처에서 국내 사용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당연히 예도하고 뭐 다 신청한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대표가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음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을 정말 여러 번 돌려봤어요. 근데 요 멘트가 반드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도 저번에 승인 날 때 이게 항원이었다면은 정말 크게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국내 인허가가 만약에 식약처 항원이라면은 요거는 우리가 좀 빵긋 한번 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민감도 부분에서 좀 얘기가 많잖아요. 뭐 50%다, 뭐 41%다. 기사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긴 한데, 이만큼 뭐 민감도가 좀 낮아서 제대로 못 잡는다라고 해서 사실 좀 신속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상장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상장사 중에서는 민감도 특이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DNA 링크만 하더라도 민감도 특이도 거의 깡패죠. 정말 깡패 수준인데
다른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뭐 99%, 100%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SD 바이오 센서가 정말 이런 민감도랑 특이도가 문제라면은 충분히 1세대 부분에서도 좋은 그 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시장은 제가 봐도 해외가 국내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해외가 국내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하면은 국내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항원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요거죠.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큰 이벤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중앙체 진단 같은 경우 이제 백신 시장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열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중앙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 두 번째입니다. 세계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이제 싱가포르 대학 연구소에서, 그게 이제 젠스크립트 바이오 거기랑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리고 원래 얘네가 상용하는 최초였는데 이제 이런 인증을 좀 늦게 받는 바람에 사실 좀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LDT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언급이 나왔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중앙체 쪽으로는 CE 진행에다가 FDA EUA를 진행하고 있다,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 인증과 이제 FDA EUA를 준비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아벨리노랩 LDT 얘기를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어쨌든 중앙체 부분도 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테스트, 이제 홈키트죠, 홈키트 부분인데, 사실 홈키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수젠텍 대표의 얘기로 치면은 창업 초부터 셀프 테스트에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이 슈얼리 스마트, 요 슈얼리 스마트가 이게 엑스프라이즈 제품이에요. 이게 나갔던 제품이고, 이게 제가 여러 번 좀 설명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호르몬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자가로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파이널 22 안에 안 들어간 게 이게 가격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인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많은 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품목 제조 허가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12월에. 요거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순택 대표님의 직접적인 멘트가 있었고 PT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믿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이런 호로나 항원 한 창체에 탑재를 해서 홈테스트 영역에서 열어나갈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장을 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확진자가 정말 8천만 명이 넘었죠. 8천만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병실 부족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면 너도 나도 빠르게 일단 1차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고 나의 병상을 확인을 하고 백신을 놓든 치료제를 놓든 어쨌든 치료를 해서 이런 많은 부분에서 좀 억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홈테스트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좋은 게 데이터베이스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뭐 코로나의 특징이다 뭐다 해가지고 앞부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수젠텍은 차별화된 플랫폼이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아이템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빠르게 다변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수젠텍의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강조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랩 테스트예요. 그래서 랩 테스트로 해가지고 클리닉이 POCT로 가면서 이제 로컬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 테스트 쪽으로 가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조금 밑에 하단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모 박스별로 의미가 좀 있었는데,
지금 판매 중 되어 있었고 뭐 치매 개발 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 테스트 쪽에서는 이런 품목들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클리닉 해가지고 이제 현장 진단 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핵은 곧 출시라고 따로 좀 마크 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 쪽도 이제 그 슈얼리 스마트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또 국내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또 만약에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다시 보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공지로 됐을 때 그게 이제 다시 보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녹음을 좀 해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이제 S블로 3이라는 S블라 3 S블라 3라고 있나요? 아무튼 이게 명칭입니다. 이게 명칭인데 이제 랩 테스트 기반 전자동화 이제 면역 검사 시스템이에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샘플만 로딩하면 모든 것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에 바로 론칭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 2월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단기적으로 또 우리의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또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쪽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알러지 쪽으로. 그래서 알러지 102종 이거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 시약처 인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인허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고요. QR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러지가 이제 102종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품질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잘 이제 품질 관리도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편리함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알러지 쪽을 하는 게 이무노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결과를 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요거에서 이제 수센텍 조금만 이제 인지도가 쌓이고 이게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더 좋은 쪽으로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40종이랑 100여 종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100여 종을 검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40여 종으로도 나오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분명 어느 정도는 이제 이 102개 쪽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S블럭 같은 경우는 1, 2월에 국내 종합병원 그리고 수탁기관 등의 론칭을 계획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와일러라는 회사와 이미 계약을 좀 맺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 빠르면 중국 론칭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큰 시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또 돼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알러지, 알츠하이머까지 탑재가 가능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PT에 나와 있었던 시장 규모를 제가 적어놨는데, 자가면역 시장 같은 경우 글로벌로는 5.4조, 5.3조, 알러지 같은 경우는 6.3조라고 돼 있는데, 알러지 시장은 뭐 10조까지도 보는 데들도 많아요. 그리고 치매에는 14조. 그러니까 이것만 합해도 어마어마한다라는 거죠. 결핵, 치매, 알러지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시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거기서 1%, 2%만 해도 여러분들 실적이 뭐 몇천억 원이에요. 몇천억 원. 그러면은 엄청나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수한 제품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은 전시 시장에서 규모 1, 2% 정도는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병원 영역이라고 해서 현자진단 POCT 플랫폼 부분을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고민감도 현장 진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분의 영광 TRF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은 요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OCT로 해서 이제 기존의 형광 기술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것도 구현을 하고, 여기에서도 이미 많은 제품을 좀 탑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POCT 쪽은 이제 결핵 쪽이 좀 포커스로 좀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결핵 쪽 이런 모든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체를 채취를 하는 것부터 스타트를 좀 하게 되는데 특히나 결핵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안에서 끌어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고, 그게 잘 안 되게 되면은 그 뒷단의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결국엔 도로암이 타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혈액으로 그냥 한 방에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얘기 나올 때 이제 인클릭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항체 그 승인 날 때, 식약처 승인 날 때 같이 나왔었던 그런 제품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오리온과 MOU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쪽에서 주력 사업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점진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호흡기 질환, 똑같은 호흡기 질환 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비드 쪽으로 좀 집중을 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증도 받았고 이제 판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속도가 다시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주담 쪽도 어느 정도 코비드 쪽이 정리가 되면 이제 다시 중장기 파이프라인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잘 진행이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을 했으면 당연히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멍청하게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케어 플랫폼에서 이제 스마트 퍼스널 케어 쪽이고 이제 모더리시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했고요. 기타적으로 얘기 나온 게 이제 코로나의 특징, 그다음에 뭐 이제 60개국 이상 뭐 된 것들, 그다음 유통 라인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뭐 지금 제가 이제 종토방을 좀 잠깐 살펴봤었는데 뭐 말 더럽게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많은 정보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도 많이 연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하지만 이런 이제 뭐 S블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좀 우리가 몰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정보를 얻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을 찍지 않고 이제 진단 전태로 좀 찍었던 이유가, 이게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진단 키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찍었고요. 오늘 오를 때 보시면 다 같이 오르시죠. 제가 랩지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역시나 올라갈 때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빠르게 메워줘야 되죠. 왜냐면은 이제 그 계약 공시 공급 계약 해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전혀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더 잘 됐으면은 더 좋을 뻔한 거가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 빨리 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오늘도 이게 이제 2만원 부근에서 이거 계속 이거 찍어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슬립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걸러서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부숴야 되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UBS랑 이제 모건스탠리 또 엄청 들어왔죠. 이거 분명 또 올라가면 단타로 치고 빠질 건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수급진 부분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담아주고 있는 부분이고, 기간이나 이거는 뭐 크게 물량 상관없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털렸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털어 제꼈고, 그 다음 오늘장에서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저는 솔직히 여기 라인에서 빠진 거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좀 매집을 하기 위해서 흔들고는 있었는데, 그 이제 건덕지가 나왔죠. 건덕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엑스프라이즈, 뭐 사람들이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엑스프라이즈 한번 종토방 쳐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대봐야, 이거 우승해봐야 쓰잘데기 없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파이널 20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 악재로 작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티 얘기를 듣긴 듣되 이게 정말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깎아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연쇄적으로 나온 게 이제 그 해지 공시가 나왔죠. 해지 공시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주로 나오는 썰 자체가 이제 파생상품 손실 그 부분인데 손실 부분인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파생 손실이 나왔던 것들이 뭐 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좀 롤백이 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뺄 이슈는 정말 아니었는데 좀 과하게 뺐다. 그리고 요때 아마 많은 분들 강성주주들이 진짜 많이 털었던 날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또 이게 잘했니 못했니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수젠텍이 가지고 있는 뭐 결핵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열리면 사실 현재 주가에서 있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파이프라인 자체가 워낙 시장 규모가 커요. 워낙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나고 보면 뭐 알겠지만 어쨌든 요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탈출하나 했었는데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HMM을 좀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어제 드렸어요. HMM도 보시면은 얘가 이제 13,300원 부분에서 계속 눌렀거든요. 눌렀는데 여기 13,300원, 여기 13,300원, 그다음에 여기 13,300원 요렇게 13,300원, 13,300원, 13,300원씩 눌렀어요. 그 다음 여기도 13,300원 눌렀으면 똑같이 4번 누르고요. 주가 못 올라가게 하고 28일 지난 다음날에 쐈어요. 보세요. 1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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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0원 여기 라인 못 뚫게 박살을 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게 해놓은 다음에 딱 배당 끝나자마자 바로 날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썸네일 보면 13,700원 13,700원, 13,800원 이거 괜히 찍은 거 아니에요. 거기 뚫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젠텍도 두 번이나 그런 게 있었죠. 두 번이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 요 부분 여기 이제 33,450원이었나요? 요 라인이랑 그다음에 27,800원 라인 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의도적으로 찍어 눌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이거 또 그냥 애초에 시초가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보합권으로 시작을 해서 올라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단 아쉽게도 여기 또 갭이 일단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번에 만약에 요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까지 채워주는 봉이 나오면 요 갭은 한동안 안 메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갭은 35,000원, 34,000원, 5,000원 여기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안 메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단주들이 만약에 연달아 만약에 조금 수급적으로 돌아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준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 갭은 당분간은 조금 안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요. 만약에 저번처럼 좀 올라가다가 좀 중요한 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라인들 뭐 터치 못하고 또 여기 갭 못 메우고 박살나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원래는 이 시간까지 영상 안 올라오면은 왜 수젠텍 안 찍냐 뭐부터 시작해서 막 좀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들 좀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숨이 좀 돌려지는 거죠. 정말 힘들었는데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 60분 봉상 회색선을 좀 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윗라인 때 돌파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22,200원을 여기 회색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봉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봉이 좀 나와주면서 웬만하면 22,000원을 메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또 10% 해가지고 거의 뭐 한 20% 25%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단타 또 물량이 또 출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빠르게 일단 갭을 메워줘서 여기 이제 하락전 횡보하던 라인 때, 적어도 여기 라인 때 23,450원 요 정도 라인까지는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어도 뭐 여기라든지 여기 라인 정도까지는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고, 여기까지 들어와 줘야 이제 그 다음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27,800원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도 여기도 찍어 눌렀던 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라인 부분은 정말 절대적으로 좀 잘 뚫어줘야 되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말아 올라서 진단키트 뭐 1, 2월 달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소형주들의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라인을 돌파해서 가는 것이 정말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전히 제가 진단키트 쪽으로도 이제 특집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단키트는 보완제입니다. 보완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백신이든 치료제든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더 많이 부각이 돼야 원래 정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생각에 이제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뭐 제 얘기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시다고 해서 뭐 이제 그거를 상대방의 생각을 깎아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일단 여기 터치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 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라인들은 사실 안 닿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20월선까지 깨지면 정말 힘들 뻔 했는데, 그래도 좀 잘 버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잘 버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그냥 하루 반짝하고 끝나지가 않고 조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7,000원이기 때문에 뭐 수익은 또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근데 사실 너무 과하게 떨어졌어요. 이 진짜 이거 뭐 세상 끝난 것처럼 떨어진데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좀 의도적으로 좀 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엑세스바이오도 어제 이거 그 정전공시로 이렇게 패대기 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한 번에 8만 중가 던지면서 그냥 찍어 눌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젠텍이 오늘 여기 이제 전날 시가 부분까지 돌파를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좀 못 갔어요. 그래서 다음 봉에서 5일선 올라타주는, 적어도 5일선 올라타줘가지고 갭을 메우는 그런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번 갭은 정말 좀 빠르게 메워줘야 돼요. 이게 회색선이 내려오고 있고 올라타면서 뚫고 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때 또 이제 여기서 얻어맞고 빠지면 또 한 단계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끔, 그리고 그 진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오늘 저 대세적인 상승이 나온 게 진단주들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좀 보면은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틈을 잡아서 2, 3거래일 동안 그래도 좀 빠졌던 부분 어느 정도라도 좀 회복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진단주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젠이 잘해주고 있어요. 시젠이 이제 그런 이제 매입이나 이런 이슈, 이제 어제도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사실 이렇게 빠질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일단 시즌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대장 역할하는 종목이 잘 해주면 굉장히 좀 든든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좀 한번 좀 괜찮게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슈 정리들 좀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 갭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 또 흐름들 보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중요한 거는 22,200원 돌파를 반드시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회색선을 반드시 밟고 짓밟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여기 되도 않는 요거 뭐 매물도 아닌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여기 이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 만회할 때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 라인이에요. 비어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 줘. 왜냐면 시초가부터 박살이 났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 줘. 여기서 매물이 많아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젠텍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